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인권의 힘, 인권연대 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인권수첩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답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오창익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수첩에는 고유기 선생님 자기소개도 안 하시고. 저는 네. 인권연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서유기도 아니고 공유기도 아닌 고유기입니다. 자, 오늘의 인권연대 인권수첩, 오늘의 수첩에는 검찰 문제가 써 있습니다. 오늘 인권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제도 중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탄핵 제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제도는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파면 제도인데요. 탄핵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필요할 땐 또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 위법부당한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탄핵은 알고 계신 것처럼 국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되는데 탄핵 소추에 민주당만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좀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듣기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탄핵 당한 쪽이 트라우마를 가져야지 왜 한쪽이 트라우마를 갖나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지 마라. 혹시 민주당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검사가 아닌 국민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검사도 탄핵이 가능하군요. 네네. 판사도 가능하고요. 사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검사도 탄핵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시 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정말 죄질 나쁜 검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과 달리 검사 탄핵은 이제 국회의원 제적위원회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 과반수로 이제 대통령은 3분의 2잖아요. 네, 대통령은 3분의 2, 그 다음에 검사는 3분의 과반수, 과반수로 이제 탄핵을 발의하는데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두 번째로 검사들에 대한 이제 탄핵 발의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망설이지 말고 위법부당한 특히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권연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왔습니다. 연속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요. 올해만 해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8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유독 이 검찰 문제에 인권연대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여럿 있을 텐데 가장 강력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은 검찰인 것 같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에는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했잖아요. 지금은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고요. 토론회도 많이 했고 검찰과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 또 깊이 있는 실천을 했던 것은 저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어떤 시민사회단체, 어떤 인권단체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해본 적이 있겠지만 저희만큼 일관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낸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되기 이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때 군인들하고 싸워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검사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군부가 있었던 그 자리에 민주화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더 이제 권한이 세지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이 주제는 별도로 방송을 해야 할 만큼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뭐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국가가 총을 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 아니면요. 국가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는 국가형벌권입니다. 형사사법을 통해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혼내주는 게 핵심이죠. 근데 형사사법과 관련한 현실적인 국가가 쓸 수 있는 무기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이 검찰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일단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이게 검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을 좀 덜어내는 것 같았으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도로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소권도 다 검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도 중요하거든요. 형집행권도 검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나쁜 범죄자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요. 검찰이 형집행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또는 한 2달 정도 살았는데 형집행 정지로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가 그랬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쯤 있다 나와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풀어주기도 하는군요. 형집행 정지로 풀어줄 수 있어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검찰이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검찰권도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 위임받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검찰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정적 죽이기에 쓰이지 않나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또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죠. 균형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상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제 형을 집행하고는 모든 그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검사에게만 다 주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의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판사가 좀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앉아가지고 뭐 재판을 하니까. 근데 판사가 아무리 재판하고 싶어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범죄자라도 기소해주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힘은 누구에게 있냐? 판사보다는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도 기소해버리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계속 법정 다녀야 되고 골탕 먹이기, 애 먹이기, 괴롭히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검찰은 그런 검사는 누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없죠. 국민적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일단 검찰 권한이 대한민국 검찰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아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곳에 권력이 모여 있지도 않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눈여겨볼 거는 좋은 제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배심을 하고 있잖아요. 배심 중에 클 대자라서 대배심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기소 배심이에요. 기소를 검찰이 하죠. 할까 안 할까를 검찰이 정하지만 민중이 국민이 직접 그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법원 판결처럼. 왜?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또는 죄 있는데 기소 안 해도 큰일이고요.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도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은 누가 기소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검사가 하는데 지금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에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들까지. 그래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술집에서 향응을 대접받고 무슨 불기소 세트인가 그래서 뭐 99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막 주장하고 산수 수학을 거듭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빠져나가거나 또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검사들은 뭐 그냥 유주자적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죄를 묻는 기관인 검찰이 자기 스스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견제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장치는 있는데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되는 뭐 이런 자기 동료를 수사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폐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봐주기 수사로 이렇게 가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죄를 지은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4명인데 그 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단 손준성 검사,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편들었고요. 민주당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설, 직권남용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임홍석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받았어요. 이 검사들이 이렇게 술 얻어먹고 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 접대도 많고.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앞서 손중성 검사가 연루됐던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어요. 이거 범죄죠. 이희동 검사,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했어요.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요. 그러니까 불법 형태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타인의 범죄 기록,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넘겨줬냐면 자기 처가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료 검사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했고, 심지어 얼마나 이게 법 집행 공무원들이 해서 안 될 일이 법을 어기는 건데, 이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물론 김학의 재판에서 그 법무부 차관했던 사람 있잖아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 증인 진술 조작에도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검사들 4명을 꼽은 거죠. 아니,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을 함부로 이제 열람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명백한 범죄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제 아직까지도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일부 검사는 또 승진까지 했다면서요? 승진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참 그동안 뭐 고발사주니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니 뭐 향응 아까 수백만 원어치 술 얻어먹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처벌받는 검사는 한 명도 없고, 일반 국민들은 어디 가서 소리 크게 질렀다가 바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이런 그 법 현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극이죠. 다른 무엇보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법이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 잡아다가 혼내주는 방식으로만 공동체가 유지되지는 않아요. 애들 키울 때 뭐 매를 앞세운다고 해서 애를 잘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법을 앞세운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만, 만약 법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그물을 펼쳐놓고 물고기 투망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게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요. 작은 물고기들은 너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그 주제 가지고도 사실 방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감옥의 재소자 숫자가 48,000명인데 지금 10월 달에 이미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12,000명, 퍼센테이지로는 25% 급증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그만큼 범죄가 많이 늘었으니까 범죄자들을 많이 검거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다 챙겨봤잖아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예시가는 범죄들이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총범죄가 감소했고 주요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5대 범죄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 늘어났어요. 그럼 악독하게 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법의 그물망은 더 촘촘해졌는데 대여들은 다 빠져나가고,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인권연대TV 인권의 수첩에는 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 한 줄 문장이
수첩에 적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이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동안 사실은 여러 번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21대 들어와서 특히, 이런 그 잘못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을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걸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하겠다도 아니어서 저희가 생명을 낸 거죠. 네.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좀 해라, 제대로. 네, 예. 국민이 다수 의석을 만들어주면, 뭐라고 만들어줬습니까? 뭐,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자기들 폼 잡으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주요한 기본적인 사명이 행정부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견제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래도 검사 독재 정권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견제가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네. 그 사명을 다 해야죠. 네.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고, 선택받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죠. 네. 자,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권수첩에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느냐를 거꾸로 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한 기관이 다 장악하고 한 손에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수사사는 경찰이나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분산해주고, 검찰은 더 이상 앞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검찰은 뭐가 되냐면 국가기소청, 또는 국립기소청, 아니면 검찰이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기소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생겼죠. 하나가 났습니다. 형집행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교정청 같은 데로 빼주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교정본부가 교도소 관리만 하고 있는데 형집행에 대한 권한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또는 어떤 의미에서 정상화시키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학계에도 일관된 입장들이 대략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인권수첩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인권연대가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또 그 중심에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그동안 뭐 이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더 이제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권연대 TV 인권수첩,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는 인권연대 TV를 통해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저희 인권연대 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매 방송인 오창익 TV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놓은 소품이, 이거는 인권연대 회원가입 권유 리플렛, 인권평화연구소 회원가입 권유 리플렛인데요. 인권평화연구소나 인권연대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회원가입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999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정부 돈 10,000원도 안 받고 오로지 일반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제정자의 100%의 순수한 인권단체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힘내고 저희 활동도 더 풍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인권의 힘, 인권연대 TV가 마련한 인권수첩,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